여자들만 사는 섬. 그곳은 남자의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붉은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활주로. 늙은 파일럿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그 섬 여자들은 들어온 남자를 왕으로 모시거나 혹은 가축으로 길들인다고 들었네만 왕이냐 가축이냐, 그 아찔한 선택지가 오히려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잿빛 도시의 똑같은 일상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경쟁과 책임감이라는 갑옷 속에 갇혀 있던 내 안의 수컷을 말입니다. 내 손에 들린 낡은 지도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이성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본능만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죠. 만약 내가 그곳에 발을 들이는 유일한 남자가 된다면 그들은 나를 새로운 종족의 왕으로 추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들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 굉음과 함께 경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보트가 해변에 닿자 릴림해짓고 축축한 녹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평생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3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살 하나 없이 매끄럽게 뻗은 팔다리,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건강한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원시적인 생명력으로 빛나는 그녀들의 눈동자. 저를 발견한 그녀들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한동안 흐른 정적 속에서 저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간신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로우, 제 목소리에 그녀들 중 하나가 낯선 억양으로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자, 그녀들은 흥분한 듯 서로를 마주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다가서자 경계심보다는 뜨거운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오히려 제가 당황할 지경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여행자라고 손짓발짓을 섞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섬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그녀의 살결이 팔에 닿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밀림의 좁은 길,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야생의 향기와 함께 섞여오는 그녀들의 달콤한 체향이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마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아니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여자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하나같이 잘 단련된 몸매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곳엔 단 한 명의 남자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수많은 여자들의 시선이 제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듯한 착각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아리아라고 소개한 그녀는 다른 이들보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정말 처음이에요. 우리 섬에 온 걸 환영해요. 아리아의 목소리에는 꿀처럼 달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족장에게 안내했습니다. 언덕 위 가장 큰 오두막, 그 안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은 족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족장은 저를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전설이 있었지. 언젠가 바다 건너에서 단 한 명의 남자가 찾아와 우리의 씨를 다시 퍼뜨리고 섬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게 자네인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족장은 제게 섬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결속의 의식이 있을 걸세. 그 의식을 통해 자네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될 거야. 부디 살아남게나. 밤이 깊어지자 해변에서 낮고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모닥불 주위로 수십 명의 여자들이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리아가 제 손을 이끌었죠. 당신을 위한 환영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테니 당신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해요. 여자들은 저를 원의 중심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더 뜨거운 그녀들의 시선에 둘러싸이자 이성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자 여자들은 옷을 하나둘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닥불 빛에 비친 그녀들의 나시는 마치 고대의 여신들처럼 신성하면서도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몸을 부딪히며 춤을 췄습니다.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저를 향해 뻗어오는 수많은 손길. 저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본능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제 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의 열기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몽롱한 상태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지친 기색 없이 저를 둘러싸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리아가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놀랐나요? 이게 시작일 뿐인데 이 섬의 남자들은 원래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여자들의 열기에 모두 녹아버렸을 뿐.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두막의 문턱이 닳도록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갓 잡은 사냥감과 달콤한 과일을 바치며 수줍게 혹은 대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저와 함께. 저는 이 기묘한 상황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쾌감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녀들의 일을 돕고 밤에는 모닥불 주위에서 또 다른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때로는 두세 명의 여자가 동시에 저를 찾아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질투하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그녀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기보다 자매처럼 여기며 어떻게 하면 저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섬의 유일한 남자로서 그녀들의 사랑과 욕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족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네. 결속 의식의 마지막 단계를 치를 때가. 의식이 끝나면 자네는 진정한 우리 섬의 왕이자 이 모든 여자의 남편이 될 걸세.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내라니. 결속 의식의 날, 저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고 공터 중앙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섬의 모든 여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족장이 주문을 외자 여자들은 차례로 다가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남편이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천국인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의식의 마지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아를 포함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녀들은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제 옷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여자의 부드러운 살결과 뜨거운 숨결 속에서 저는 이 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과도 같은 섬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섬 근처에 나타난 낯선 배 한 척. 그들은 해적이었습니다. 욕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섬에 상륙한 10여 명의 사내들. 그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이 여자 초골의 웬 놈이지? 보아하니 아주 귀한 몸 같은데 말이야. 해적 두목이 제 턱을 거칠게 붙잡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아였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를 지키려는 암사자처럼 사나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그는 우리 남자야. 우리 모두의 것. 하, 웃기는군. 이 계집들이 전부 내는 것이라도 된단 말이냐? 해적의 조롱에 섬의 모든 여인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곁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부드러운 손에는 날카롭게 벼린 돌창과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옷을 반쯤 걸친 채 성난 여신들처럼 해적들을 둘러쌌습니다. 우리 왕에게서 떨어져. 한 여인의 외침을 시작으로 섬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짐승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해적들의 목과 팔다리를 노렸습니다.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상대를 끊어놓으려는 움직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여인이 해적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보자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제발 그만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그녀들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해적 두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들을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있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제 외침에 해적 두목은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인들의 맹렬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과 창, 그리고 독을 바른 화살의 해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배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해변은 피와 신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승리했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여인들에게 달려가 눈물을 쏟으며 그녀들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아리아가 제 뺨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린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장례와 치유의 의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밤새 부상자들을 돌았습니다. 그녀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발라주고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여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처의 고통과 제 체온이 주는 미안이 뒤섞여 기묘한 열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묶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상처와 슬픔을 보듬고 함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진정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섬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 텄습니다. 언제 또 외부의 위협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저는 제가 가진 바깥 세상의 지식으로 섬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체계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해요. 제가 함정을 만들고 경계를 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인들은 제 말에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저는 그녀들에게 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들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땀 흘리며 섬을 요새로 만들고 밤에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지친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사랑은 더욱 깊고 농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낯선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해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학자라고 소개한 외부인들이었죠. 그들은 저기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맙소사, 동양인 남자가 어떻게 이 원시 부족과 함께?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특한 공동체를 해부하고 분석하려는 학문적 욕망과 어쩌면 저를 구출해야 한다는 오만한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이 섬의 평화를 깨지 말아 주십시오. 학자들은 며칠간 머물며 섬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저와 수십 명의 여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밤마다 다른 여인의 오두막으로 향하는 저를 보며 그들은 경멸과 흥미가 뒤섞인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들은 제게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언제든 바깥 세상이 그리워지면 연락하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소. 저는 그 쪽지를 말없이 구겨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삶? 객에는 매일 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여인들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방문은 새로운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 섬의 존재가 가까스 세상에 알려진다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몰려와 이 순수한 낙원을 짓밟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족장과 아랴 그리고 섬의 주요 여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섬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제 말에 여인들의 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리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린 두렵지 않아요. 당신의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섬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공동체를 넘어 저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여인 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망을 보던 여인의 다급한 외침이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다! 거대한 배가 섬으로 오고 있어. 저는 모든 여인과 함께 해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 수평선 위로 거대한 선박의 불빛이 점점 떠 있었습니다. 해적선이나 학자들의 작은 탐사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마치 군함처럼 보이는 배였습니다. 제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엇일까? 제 옆에 선아리아가 제 허리를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공포가 아닌 전의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의 왕이시여. 그녀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놈들이 오든 당신을 빼앗기진 않을 거예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오직 우리들의 것이니까. 칠흑 같은 바다 위 거대한 강철의 성체는 소리 없이 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내뿜는 위압감은 지난번 해적들의 조잡한 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갑고 모든 것을 정복하려는 오만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섬의 여인들은 제 주위로 밀집했습니다. 창과 활을 든 채 그녀들의 몸에서는 전투를 앞둔 맹수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 그리고 자신들의 남자를 침범한 것에 대한 신성한 분노였습니다. 모두 준비해.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십 명의 여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해변의 방어 진영을 갖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들의 눈빛은 제가
이 섬에 온 이후로 가장 뜨겁고도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배에서 탐조등 같은 강렬한 빗줄기가 쏟아져 나와 해변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자 배에서 작은 보트 몇 척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총으로 무장한 각 잡힌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보트가 해변에 닿고 그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이다. 이 섬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협조하라. 민간인.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이 여인들에게 억류된 나약한 피해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리아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우리의 왕으로서 말해야 해. 빗줄기 속으로 들어선 저를 보고 군인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제가 유창한 언어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류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의지로 이곳에 있으며 이들은 나의 가족이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확성기를 다시 입에 댔습니다. 민간인에게 발언권은 없다. 우리는 당신을 구출할 것이다. 원시적인 야만인들에게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의 입에서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뒤에 있던 여인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습니다. 몇몇이 창을 치켜들며 뛰쳐나가려 하는 것을 족장이 손을 들어 간신히 막았습니다. 지휘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았나? 저 통제되지 않는 야만성. 우리는 당신을 저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10분 주겠다. 그 남자를 순순히 우리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섬 전체를 강제로 정화하겠다. 정화. 그 단어는 사륙을 의미했습니다. 저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 이 모든 여인을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수십 명의 여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들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오직 저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아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당신을 넘겨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들 손에 모두 죽을 수도 있어. 제 말에 아리아는 제 뺨에 손을 대고 제 입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짧지만 깊은 키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맹세이자 각인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아요. 당신과 함께 죽는다면 그건 영광이에요. 그녀의 말에 주변의 모든 여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에 가까운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군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문명 세계의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야만인으로 남겠다. 저는 제 상의를 찢어 던져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제 몸에 그려주었던 신성한 문신이 탐조등 빛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 섬의 왕이다. 이 여인들은 나의 아내들이자 나의 전사들이다. 내 아내들의 땅에서 내 아이들이 태어날 이 땅에서 당장 꺼져라. 제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정기와 여인들의 염원을 담은 포효였습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내던지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미쳤군. 야만인들에게 완전히 동화됐어. 구출 작전은 실패했다. 지금부터 목표를 변경한다.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배의 옆구리에서 섬뜩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포문. 그것은 해변이 아니라 섬의 중심부,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을 마을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 절규와 함께 족장이 앞으로 나서며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의 언어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섬의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섬 전체를 기묘한 진동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노래인가 아니면 죽음을 맞는 자들의 기도인가? 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여인들이 만들어준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의미한 저항일지라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내 여인들이 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면 나 또한 그녀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리아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당신 곁이니까. 그녀는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의 포문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찰나. 저는 아리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이 섬의 모든 여인들의 사랑이 제게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낙원에서 그녀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배의 포문에서 터져나온 섬광이 칠흑 같은 밤바다를 대낮처럼 밝혔다. 죽음의 불덩이가 굉음과 함께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찰나.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다. 나는 아리아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온기, 이 감촉, 이 향기. 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족장과 여인들의 주문이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 되어 섬의 대지를 뒤흔들었다.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세대에 걸쳐 이 섬을 지켜온 여인들의 원혼과 대지의 분노가 뒤섞인 태초의 외침이었다. 내 발밑에 모래가 진동하고 바다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바다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마치 섬의 의지가 거대한 팔을 뻗어 막아서는 듯 물기둥은 날아오던 포탄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하늘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죽음의 불덩이는 힘없이 부서져 빗물처럼 바다로 쏟아져 내렸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저게 뭐냐? 군인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섬을 둘러싼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늘은 시커먼 폭풍우 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강철 선박을 향해 창처럼 내리꽂혔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섬이 이 살아있는 대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깨어난 것이었다. 족장의 주문은 잠들어 있던 섬의 고대 생명력을 깨우는 열쇠였던 것이다. 거대한 군함은 장난감처럼 파도에 휩쓸렸다. 방향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이 야만이라 불렀던 힘 앞에서 처절하게 파괴되어 갔다. 결국 배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통제불능 상태로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짙은 해무와 폭풍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문명 세계의 오만한 침략자는 그렇게 섬의 원시적인 분노 앞에 무릎 꿇고 쫓겨났다. 폭풍이 멎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해변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우리 모두는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히 서 있었다. 그때 족장이 피를 토하듯 기침하며 쓰러졌다.
고대의 힘을 사용한 데가였다. 우리는 급히 그녀를 부축해 오두막으로 옮겼다. 그녀는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섬은 깊은 잠에 빠질 걸세. 외부에서는 다시는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족장의 말대로였다. 다음날 아침 섬의 수평선은 온통 짙고 기묘한 안개의 장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세상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며칠간 작은 배를 띄워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때는 번번이 방향을 잃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새로운 서부 사건의 시작이었다. 바깥 세상으로 돌아갈 모든 길이 영원히 차단된 것이다.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얘 고향, 얘 가족,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밤낮을 고뇌에 빠져 해변을 서성였다. 그런 날을 여인들은 그저 말없이 지켜봐 주었다. 재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곁에 있어주며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일어서기를 기다려 주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 아리아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괴로운가요? 모르겠어. 모든 걸 얻은 것 같은데 모든 걸 잃은 것 같기도 해. 아리아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다. 당신이 있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에서의 당신은 행복했나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살던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끝없는 경쟁, 서로를 향한 불신, 돈과 성공을 향한 공허한 질주. 그 속에서 느꼈던 고독과 불안감.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이곳을 느껴봐요. 그녀의 아랫배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로 가득했다. 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아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당신의 아이예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어둠 속에서 다른 여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아리아와 같은 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섬의 전설은 나의 등장을 통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이 부서져 내렸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세상, 나의 왕국, 나의 미래는 바로 이곳이었다. 나는 아리아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여인을 향해 선언했다. 나는 이곳에 남아 당신들의 남편이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소. 이 섬의 영원한 왕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겠소.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섬은 역사상 가장 크고 뜨거운 축제를 열었다. 우리는 밤새 춤을 추고 노래하며 서로의 몸을 뜨겁게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다.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섬을 둘러싼 신비의 안개는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잊었고 우리 또한 세상을 잊었다. 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를 닮은 아들과 그를 낳은 수많은 아름다운 어머니들. 이곳에서는 모든 아이가 섬의 아이였고 모든 여인이 나의 아내이자 서로에게 자매였다. 질투와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대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눈 녹듯 사르렀다. 나는 어느덧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내 옆에는
여전히 소녀처럼 아름다운 아리아가,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혜로운 족장이 된 다른 아내가 함께했다. 늦은 오후, 나는 해변의 가장 높은 바위에 앉아 왕국을 내려다봤다. 수십 명의 아내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낙원의 풍경이었다. 한 아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아이의 어머니인 젊은 아내가 뒤따라와 수줍게 웃으며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야만인에게 붙잡힌 불쌍한 남자라고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경쟁도, 거짓도, 고독도 없는 이 세상에서 수십 명의 여인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한 세계의 아버지가 된 나의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지를, 나는 나를 둘러싼 안개의 장막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곳이 나의 영원한 낙원이다. 내 미소 속에서 여자들만 살던 섬의 전설은 비로소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